네,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장입니다. 저희 고용노동 관련해 가지고 연말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사안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브리핑해서 설명해서 알려드리고자 왔습니다. 크게 네 가지고요. 하나는 최저임금 법령 관련된 사항, 두 번째로 일자리 안정자금, 세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그리고 네 번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입법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 최저임금 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됩니다. 그간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협소하여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일부만이 포함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 연봉 노동자도 최저임금 이바이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부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올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복리후생비의 경우 7%를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게 됩니다. 고연봉 노동자임에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는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격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대해 취업규칙을 통해 지급 주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하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사 모두가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상여금 지급 주기를 변경하기 위해 단체 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위한 일정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도 법 집행 과정에서 고액 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만을 받고 있는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원래대로 별도 시정기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본래의 취지는 확실하게 산업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 등의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임금체계 개편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신설되거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시행령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월급제 노동자의 최저시급 산정을 위한 산정 방식을 개정한 것일 뿐이고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약정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법으로 지급을 강요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약정휴일에 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수당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법정주휴일의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하여 온 점, 금년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 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산정 방식이 정착되어 온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개정한 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의 차이로 인해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현장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내년에도 2조 8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적인 사업 방향과 지원 요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자들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 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씩 추가된 15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10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에게도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주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 서식과 절차도 더욱 간소화하였습니다. 올해 안정자금을 통해 사업주분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노동자 264만여 명의 고용 안정에 기여한 만큼 내년에도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조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여 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입법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이 그것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이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특수 형태의 노동자와 배달 종사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 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산해도급 인가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재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산해도급을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일시 간헐적 작업 또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고용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산해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장의 작업 장소,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할 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화재 폭발 등 22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아울러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 있는 사업장이라도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고 지배 관리가 가능한 장소까지 확대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처벌 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사업주의 처벌 수준도 강화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2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하여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를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을 통해 특히 위험만을 예주하였던 산업 현장의 관행이 변화하여 하청 노동자도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선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방 금지 시스템을 착실히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명 양진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도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에서 규율하는 나라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로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은 국제적으로도 선도적인 입법이라 하겠습니다.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규정은 없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피해자인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규정을 두어 괴롭힘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내인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예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이런 중에 마련 배포할 예정입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국회 통과 시점에 송명진 마크그룹 대표의 폭행 동영상 등이 언론에 공개되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금지 위반으로 고소장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고용노동 관련 이슈도 많았고 그에 따라 고용노동 정책에도 큰 변화가 많았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최저임금법,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은 함께 잘 사는 우리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제도에 변화되는 부분들이 그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안착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듣고 꼼꼼하게 반영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도 시행과 관련한 후속 조치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현장에서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